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K.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정미용 씨가 지난 3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중고생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인 사회에서 가난은 단지 가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은 늘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며 돈이 먼저인 사회를 개탄했습니다. 정의당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출마했다고 거듭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안 대표 최측근인 윤장현 예비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한 데 대해 광주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정미용 씨가 지난 3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중고생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해당 글을 지우며 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트위터에 많은 청소년들이 손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서울역에서 시청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고 외쳤다며 전날 오후 중고생들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를 거론한 뒤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 원의 일당을 받아왔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 씨는 오늘 오전 문제의 트위터 글을 지운 뒤 제가 어젯밤에 올린 트윗 글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었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트위터 글은 지우면서도 청소년 추모 집회 배후 의혹을 제기한 페이스북 글 등은 그대로 남겨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유언비어 살포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정 씨의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3일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인 사회에서 가난은 단지 가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은 늘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며 돈이 먼저인 사회를 개탄했습니다. 문 의원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만난 어머니들은 잠수 수색 작업을 서둘러 아이들을 빨리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초코파이와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맨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는 잠수부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걱정했습니다라며 가슴 뭉클한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습니다라고 숙연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의원은 앞서 3일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는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무책임한 민얼굴을 보였다면서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이 침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다 침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책임을 규명하고 추궁할 것은 추궁하는 게 야당의 몫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을 건져내는 일에 전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출마했다고 거듭 주장하는 데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의 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나서 해명하라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뜻으로 출마했다던 김황식 총리가 연이어 자신의 출마가 대통령의 권유라고 또다시 강변했다며 대통령 탄핵감이 될 만한 발언이며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받았음에도 일관되게 재차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말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왜 오늘도 대통령은 아무 해명이 없는가라며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진짜 그런 발언을 했고 박심으로 지방선거를 움직여왔거나 박의 사람이라는 보증수표 없이는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새누리당은 썩을 대로 썩은 사당화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안 대표 최측근인 윤장현 예비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한 데 대해 광주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후보가 광주시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전략 공천을 강행한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뷰앤폴의 의뢰를 받아 3일 광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 공천에 대해 찬성은 35.8%에 그친 반면 반대는 48.5%로 반대가 12.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응답은 15.7%였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또 5개구 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59.5%, 50대 52.5%, 40대 4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찬성 41%대 반대 46.9%로 반대 의견이 5.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전략 공천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강행함에 따라 무소속 단일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와 강 시장과 이 의원 간 단일 후보 가상 대결 시 윤장현 32.1%대 단일 후보 54.4%로 단일 후보가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22.3%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정치 지지층에서도 윤 후보는 38.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54.6%를 얻은 단일 후보가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16.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9%로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고 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 씨에게 12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09년에서 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로 지나는 한전에 154kV짜리 송전선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은 송전탑의 공익적 기능과 막대한 철거 비용 등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송전탑이 고 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 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송전탑을 철거할 뿐 아니라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고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신고리 원전 생산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탑 건설을 위해서 2008년 밀양 지역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바다크 산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최대 2,500명의 주민이 매몰된 가운데 정부가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중단하고 피해 지역을 집단 무덤으로 선언했습니다. 산사태 현장을 찾은 샤왈라울라 아디부 주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집들이 수미터 아래 파묻혀 더는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 지역을 집단 무덤으로 만들겠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발생한 산사태로 최대 2,500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확인된 사망자 수는 약 300명이며 수백 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산사태가 발생한 후 인근 지역 주민 600여 명이 구조 작업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추가 산사태로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이재민 4,000명이 발생해 피해 현장 주변에 설치된 임시 천막에 거주 중인 가운데 이 지역에는 수일 내로 강력한 산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20일째인 오늘 희생자 1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남아있는 실종자는 4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선실의 3층과 4층을 집중 수색해 희생자 1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며 희생자 수는 2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또 어제 침몰 지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외병도 부근에서 매트와 안전모 등을 수거하고 진도와 해남 해안가에서 신발과 의류 등 15점의 유실물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침몰 지점과 가까운 곳에 중형 저인망과 안강망을 투입해 희생자 유실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현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찾은 희생자는 DNA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가족들에게 반드시 인도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며 유실 방지 대책을 희생자 가족에게 매일 설명해 걱정과 우려를 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 해운 상무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 씨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 해운 물류 담당 3명을 구속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공식합동 분향소에는 현재까지 18만 명의 조문객이 방문해 애도의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향소에는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 212명의 영정과 210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100만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문을 연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현재까지 14만 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8명의 발인이 오늘 안산 시내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안산 제1장례식장과 한도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안산단원병원 등에서는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희생자 8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오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 알림이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러나 당초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던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과 시도별 5대 핵심 공약은 새누리당만 제출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제출 시한을 넘기면서 연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3개 정당이 10대 정책과 시도별 5대 핵심 공약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해 공개 시기를 당초 오늘에서 주요 정당이 모두 제출한 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측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안전대책을 공약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6년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1억 원대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 1,9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 저기압에 동반된 찬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2.3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문희정, 정승조였습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